아니, 이럴 수가. 이게 그날 찍힌 거라고? 40년. 한 사람을 잊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아니, 잊으려 노력한 시간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사실 저는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의 미소,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모습까지 저는 모두 기억합니다. 사진으로 남겼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진들은 40년 동안 침대 및 상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와 똑같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40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떤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인화될 때를 기다릴 뿐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장의 사진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40년 후 어떻게 다시 빛을 보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펼쳐보고 싶어질 겁니다. 그 속에 잠들어 있는 기억들을 깨우고 싶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어느 추운 오후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진관이 있는 이 골목에는 이제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한때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곳인데 말이죠. 토요일 오후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로 북적였고 졸업 시즌이면 교복 입은 학생들로 줄이 섰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휴대폰 카메라가 모든 걸 바꿔놨죠. 누구나 언제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필름을 사는 사람도 현상을 맡기는 사람도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내 이름은 이만수입니다. 올해로 73입니다. 평생을 이 자리에서 셔터를 눌러온 사진사죠. 1972년에 이 사진관을 열었으니까 벌써 51년째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순간을 찍었습니다. 첫돌 사진부터 결혼 사진, 가족 사진, 증명 사진까지 정말 많은 사진들을 찍었죠. 그 사진들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행복한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말이죠.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시작했습니다. 9시에 문을 열고 먼지를 닦고 정리를 하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랬죠. 한 달에 서너 명 정도가 올까 말까 합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필름을 맡기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한 달에 한 명 볼까 말까 하죠. 그래서 오늘도 그냥 그런 날이 될 줄 알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저녁에 문을 닫고 집에 가는 그런 평범한 날 말이죠. 그런데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따라 들렸죠. 손님이 왔구나 싶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4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그리고 슬프게 웃는 눈. 정연이었습니다. 아니, 정연이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필름 인화 가능하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까지 정연이와 비슷했습니다. 밝지만 어딘가 쓸쓸한 목소리였죠.
필름이라 요즘 보기 힘든데요. 내댑니다.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그냥 오랜만에 필름을 보니까 반가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반가운 게 아니라 충격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40년 전 그대로의 얼굴이라니요. 필름은 몇 장이나 되나요? 한 롤이요, 36장짜리인데 다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천천히 해주세요. 급하지 않아요. 그녀가 필름을 건네주고 연락처를 남기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필름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만지는 필름이었습니다. 아니, 40년 만에 느끼는 이 떨림이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봤습니다. 코닥 필름이었습니다. 36장짜리 컬러 필름이죠. 1980년대에 많이 쓰던 필름입니다. 이 필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정연이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필름 속에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담겨 있을까 봐요. 하지만 현상해야 했습니다. 그게 내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암실로 들어갔습니다. 암실은 사진관 뒤편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어둠의 공간이죠. 필름을 현상하려면 완전한 어둠이 필요합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필름이 망가지니까요. 암실 문을 닫고 빨간 조명만 켰습니다. 안전등이라고 부르는 조명입니다. 필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특수한 빨간 빛이죠. 그 희미한 빨간 불빛 아래에서 필름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필름 케이스를 열고 필름을 꺼내 현상 탱크에 넣었습니다. 현상액을 부었습니다.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현상은 정확한 시간과 온도가 중요합니다. 몇 초만 틀려도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죠. 2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2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상이 끝나고 정지에게 담갔습니다. 그리고 정착에게 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로 씻어냈습니다. 필름을 꺼내서 빛에 비춰봤습니다. 네거티브 필름이라 색이 반전되어 있었지만 형태는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였습니다. 1980년대 옷차림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화를 해야 했습니다. 인화는 확대기로 필름의 이미지를 인화지에 투사하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 컷을 확대기에 끼웠습니다. 인화지를 놓고 빛을 쐈습니다. 그리고 현상에게 담갔습니다. 천천히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물속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떠올랐을 때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그런데 그 얼굴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었습니다. 40년 전에 김도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이번엔 여자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정연이었습니다. 20대의 정연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정연이었습니다. 도연이와 함께 웃고 있는 정연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 장 한 장 인화할 때마다 과거가 되살아났습니다. 도연이와 정연이의 데이트 사진들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정연이의 표정이 그랬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인화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셀카였습니다. 요즘 말로 셀카죠. 도연이가 카메라를 들고 정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흐릿하게 보이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내 사진관 간판이었습니다. 만수 사진관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 사진이 내 사진관 앞에서 찍힌 거였습니다. 아마 그들이 사진을 맡기러 왔다가 찍은 거겠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아니, 어쩌면 내가 보고 있는데 찍었을지도 모르죠.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말이죠. 아니, 알았어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사진을 말리고 암실에서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8시간 동안 암실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습니다. 과거 속에 있었으니까요. 집에 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사진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온 그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정연이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정연이와 도연이의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정연이의 딸일 겁니다. 정연이와 도연이의 딸일 겁니다. 그렇다면 정연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요? 40년 동안 궁금했지만 차마 알아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답을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가 다시 올 테니까요. 그때 물어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알고 싶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연이가 행복하게 살았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불행했다면 그건 제 잘못일 테니까요. 용기 없이 고백하지 못한 제 잘못일 테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 오후 3시였습니다. 그녀가 올 시간이었죠. 아침부터 계속 시계만 봤습니다. 1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진들은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깔끔하게 봉투에 담아서 카운터 위에 올려뒀죠.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 사진들을 건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정연이는 잘 지내냐고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봐야 하나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흰색 머플러를 하고 있었죠. 정연이가 좋아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나왔어요? 잘 나왔나요? 그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잘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봉투를 건네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와, 정말 잘 나왔네요. 색감도 좋고요. 요즘 디지털 사진과는 다르죠? 네, 뭔가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아날로그만의 감성이랄까요? 그렇습니다. 필름 사진은 온도가 있으니까요. 그녀는 계속 사진들을 넘겨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도연이와 정연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 사진 정말 좋네요. 두 분 다 너무 행복해 보여요. 실례지만 사진 속 분들은 누구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분은 아버지고요. 이분은 어머니예요. 역시 그랬습니다. 정연이의 딸이었던 겁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3년 전에, 어머니는 2년 전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연이가 세상을 떠났다니요. 2년 전이라면 2021년입니다. 그때 정연이는 62이었을 겁니다.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이젠 괜찮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김도연이고요. 어머니는 이정연이에요. 역시 그랬습니다. 김도연과 이정연이었습니다. 40년 전 내 인생을 바꾼 두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께서 아시나요?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오래된 사진을 보니 그 시절이 생각나서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40년 전 당신 어머니를 사랑했고 당신 아버지에게 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이 필름이 어머니 유품 상자에서 나왔거든요. 아버지 것이 아니라요. 어머니 유품이요? 내 어머니 이름이 적힌 상자 안에 들어 있었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찍은 사진인 줄 알았는데 사진을 보니 어머니가 찍힌 사진이더라고요. 그럼 아버님이 찍으신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이걸 간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이가 이 사진들을 간직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녀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같은 상자에서 나왔어요. 편지인데요. 읽어보니까 사진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편지요? 내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쓴 편지 같은데요. 혹시 할아버지 사진관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 가져왔어요. 손을 떨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른 편지지였습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적혀 있지 않았죠. 하지만 필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연이의 글씨였습니다.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저도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40년 된 종이라 찢어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만수 씨, 편지는 나에게 쓴 거였습니다. 정연이가 나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편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당신은 아마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주길 바랍니다. 당신이 찍어준 사진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 전까지 나는 거울 보는 게 두려웠어요. 내 얼굴이 싫었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말했어요. 넌 못생겼어. 넌 매력이 없어. 넌 사랑받을 수 없어. 그 말들을 믿었어요. 정말로 믿었어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무서웠어요. 사진을 찍으면 내 못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찍은 내 모습은 달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게 정말 나일까, 당신이 뭔가 조작한 거 아닐까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말했어요. 늘 예쁘셨어요. 단지 본인이 몰랐을 뿐이죠.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예쁘다고 말해줬거든요.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 얼굴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연 씨를 만났어요. 도연 씨가 나에게 고백했을 때 당신 얼굴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먼저 고백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사진사였고 나는 손님이었어요. 당신은 친절했지만 그게 사랑인지는 몰랐어요. 도연 씨는 달랐어요. 명확하게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선택했어요. 확실한 사랑을 선택했어요. 미안해요, 만수 씨. 당신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떨리는 당신의 손을 봤어요.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확신할 용기도 없었어요. 만약 착각이었다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랑받을 용기를 얻었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도연 씨와 결혼하고 딸을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 모든 게 당신이 찍어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 인생의 은인이에요. 비록 연인은 되지 못했지만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많이 아파요. 의사가 말하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거든요. 고마워요, 만수 씨. 당신이 찍어준 그 사진을 평생 간직했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봤어요. 그러면 용기가 났거든요. 나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당신의 렌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마음도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용기 내서 당신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저를 사랑하느냐고요. 그리고 당신의 대답을 듣고 싶어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정연올림. 편지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사진관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물티슈를 꺼내서 건네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어떤 사이셨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사진사와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손님이었죠. 어떻게 특별하셨는데요? 당신 어머니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요. 그 말을 하는 게 40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의 시작은 사진관에서였다고요. 그리고 만수 사진관을 꼭 찾아가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정연이가 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기 전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딸에게 나를 찾아가라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어머니께서 뭔가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뭐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만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녀가 가방을 다시 뒤적였습니다. 이것도 드릴게요. 무엇을 꺼내는가 했더니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첩이에요. 할아버지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표지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정연이와 도연이의 결혼 사진이었죠. 정연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커플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정연이가 행복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혼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제주도에 갔나 봅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임신한 정연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온 모습이었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아기를 안은 정연이가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아마 지연 씨였을 겁니다. 정연이는 아기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성애가 느껴지는 표정이었죠.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기가 자라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모든 순간마다 정연이는 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연이는 좋은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아내였고 좋은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걸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내가 물러선 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봤을 때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병상에 누운 정연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항암 치료를 받았나 봅니다.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웃으려 했던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요. 어머니는 5년 전에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3년을 버티시다가 돌아가셨죠. 마지막까지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웃으시려 애쓰셨어요. 조의를 표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연이 당신은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이었군요. 강한 사람이었군요.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군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정연이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찍어준 사진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단지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1983년 봄 정연이를 처음 만났던 그날로요.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용기 내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때도 똑같이 망설였을지 모릅니다. 사랑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타이밍은 어긋나 있었으니까요. 일어나서 침대 밑을 뒤적거렸습니다. 먼지 쌓인 신발 상자가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정연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몰래 간직했던 사진들이었죠. 한 장 한 장 꺼내봤습니다. 봄꽃 아래서 웃고 있는 정연이,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정연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는 정연이. 모든 사진 속에서 정연이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찍어준 그 사진이었죠. 1983년 5월 12일이었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바뀐 날이었으니까요. 그날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사진관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4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진 찍어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네, 어떤 사진을 원하시나요? 증명사진이요, 취업용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그녀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그녀는 더욱 긴장해 보였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파인더를 들여다봤습니다. 렌즈를 통해 본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을 좀 들어주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카메라를 봐주세요. 카메라를 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미소 지어 주시겠어요? 미소요? 네, 살짝만 웃어주세요. 저 웃는 게 이상해서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쁜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웃으면 어색하대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게 싫어요.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마음을 쳤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겁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은 겁니다. 카메라를 내려놨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찍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증명사진 말고 다른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공짜로요. 왜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고객님의 진짜 미소를 찍고 싶어서요. 진짜 미소요? 내 억지로 짓는 미소 말고 진심으로 행복할 때의 미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진관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근처 공원이요. 거기 봄꽃이 예쁘거든요. 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벚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여기 예쁘네요. 그녀가 처음으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죠? 여기서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웃을 자신 없는데요. 웃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요? 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꽃을 보세요. 그녀가 벚꽃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녀가 꽃을 만지는 모습, 벤치에 앉는 모습,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한참을 찍다가 멈췄습니다. 다 찍으셨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카메라 설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시 파인더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클로즈업으로 찍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가득 담고 싶었습니다. 저기요. 네. 저 정말 웃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정말요? 네, 고객님은 웃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우니까요.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게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정연이의 첫 번째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에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공원을 나와 사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증명사진값만 주세요. 나머지는 서비스입니다. 정말요? 이렇게 많이 찍으셨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연습 삼아 찍은 거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연습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보고 싶어서 찍은 거였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올게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가 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필름을 현상했습니다. 암실에서 한 장 한 장 인화했습니다. 모든 사진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사진이 그랬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죠. 한참을 그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일주일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진관 문을 열면서 기대했습니다. 혹시 오늘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녀는 정확히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같은 시간 오전 10시였습니다. 사진 나왔나요? 네, 잘 나왔습니다. 사진들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이 사진 정말 예쁘네요.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저 맞나요? 네, 고객님이세요.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예쁠 수 있는지 몰랐어요. 늘 예쁘셨어요. 단지 본인이 몰랐을 뿐이죠. 그 말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 사진 덕분에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용기요? 네, 저 사실 면접 보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전혀 못나지 않으셨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녀가 밝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동시에 아쉬웠습니다. 이제 다시 못 볼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한 달 후 그녀가 다시 왔습니다. 사장님, 합격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 사진 들고 가서 자신감 얻었어요. 면접관이 사진을 보고 말했대요. 정말 밝아 보이신다고요. 그게 다 사장님이 예쁘게 찍어주셔서예요. 제가 예쁘게 찍은 게 아니라 원래 예쁘신 거예요.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사실이니까요. 그날 그녀는 커피를 사줬습니다. 감사 인사라고요.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녀가 사진관에 들렀습니다. 새로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을 찍고 싶대요. 가족 사진도 찍고 싶대요. 친구들과의 사진도 찍고 싶대요. 그때마다 나는 기뻤습니다. 그녀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매번 그녀만 따로 찍었습니다. 몰래 말이죠. 이번엔 어떤 표정으로 찍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고객님 표정이 제일 예쁘니까요. 사장님은 항상 저를 예쁘다고 하시네요.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을 알게 된 건 두 번째 만났을 때였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연이요. 예쁜 이름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정연 씨.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정연 씨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갑자기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없어요. 저한테 고백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럴 리가요. 이렇게 예쁜데요. 사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연이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특별한 사진을 찍어주기로요. 그리고 그때 고백하기로요. 정연 씨, 다음 주에 특별한 곳에서 사진 찍을까요? 특별한 곳이요? 네, 아주 아름다운 곳이요. 어디인데요? 가보면 압니다.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좋아요, 언제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어떠세요? 좋아요, 그때 봬요.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할지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전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진관에 한 남자가 찾아왔으니까요. 김도현이었습니다. 1983년 8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진 찍고 싶은데요. 어떤 사진이요? 커플 사진이요. 여자친구랑 같이 찍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언제 오실 건가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가능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정연이와 약속한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요? 내 여자친구가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된대요. 혹시 여자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왜 궁금하신데요? 아, 단골 손님인지 확인하려고요. 아, 이정연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정연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정연이었습니다. 아, 정연 씨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자주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사진을 정말 잘 찍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로 오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아, 괜찮습니다. 좀 피곤해서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올게요. 예약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약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예약부에 적었습니다. 김도연, 이정연 커플 사진. 그 글씨를 쓰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봬요. 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연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겁니까? 그것도 바로 내일 고백하려던 참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다른 이정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정연이 내 정연이라는 걸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 정연이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남자친구가 생겼냐고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고백은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이 왔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하지만 정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가 지나고 2시 반이 지나고 3시가 됐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예요. 정연이요. 정연 씨, 무슨 일이세요? 죄송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다시 약속 잡을게요. 네, 그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정연이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들뜬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3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김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정연이었습니다. 네, 정연이었습니다. 사장님 왔어요. 도연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겨우 대답했습니다. 정연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 사장님, 정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연 씨 오랜만이에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정연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 두 분 아시는 사이구나.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네, 정연 씨는 우리 단골 손님이에요. 그렇구나. 정연이가 사장님 얘기 많이 했어요. 사진을 정말 잘 찍으신다고요. 과찬이십니다. 정연이는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진 찍을까요? 네, 부탁드려요. 두 사람을 카메라 앞에 세웠습니다. 도연이가 정연이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정연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파인더를 들여다봤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완벽한 커플이었습니다. 잘 어울렸습니다. 도연이는 잘생겼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정연이는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저 사진사일 뿐이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한 장 한 장이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좀 더 가까이 붙어주세요. 도연이가 정연이를 끌어당겼습니다. 정연이가 도연이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찰칵. 서로 마주보고 웃어주세요.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도연이가 정연이를 다정하게 쳐다봤습니다. 정연이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찰칵. 그 사진이 가장 아팠습니다. 정연이가 나를 보며 웃었던 적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찍겠습니다. 키스 장면 찍어주실 수 있어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키스요? 내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정연이가 당황했습니다. 도연 씨 여기서요? 왜 안 돼? 우리 사귀잖아. 하지만 괜찮아. 사장님도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정연이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짧은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파인더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셔터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장님 찍으셨어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아, 네, 찍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찍지 못했습니다. 찍을 수 없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언제 나와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올게요. 도연이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연이의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이렇게 가슴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정연 씨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정연 씨,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렌즈가 흐려졌습니다. 아니, 내 눈이 흐려진 거였죠. 당신만큼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진사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남자로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미소를 찍을 때마다 셔터를 누르는 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당신에게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사진사일 뿐이고 당신은 내 고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진으로 말하려 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내 마음을 대신 전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도연 씨를 택했고 나는 이 편지를 보낼 용기를 잃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정연 씨.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비록 내 곁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당신에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에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저 멀리서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만수올림.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쓰지 않았습니다. 보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편지였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이와 정연이가 사진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번에도 함께였습니다. 사진 나왔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사진을 건넸습니다. 와, 정말 잘 나왔네요. 도연이가 기뻐했습니다. 정연이도 사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정연아, 이 사진 진짜 예쁘다. 네, 잘 나왔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행복하세요.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정연이가 뒤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는 걸까요? 행복해서 우는 걸까요? 아니면 미안해서 우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정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연아, 가자. 네. 정연이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연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3개월 후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이정연 씨 결혼한대요. 상대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래요. 잘 됐네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초대장도 받았습니다. 만수 사진관 사장님께. 정연이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선물을 보냈습니다. 액자였습니다. 내가 찍은 정연이의 사진 중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넣은 액자였습니다. 공원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정연이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던 그 사진이었죠. 액자 뒷면에 적었습니다. 이 사진만은 꼭 간직하세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 정연이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행복하게 사는지 불행하게 사는지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정연이로 간직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알게 됐습니다. 정연이가 행복했다는 걸요. 딸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 사랑이 헛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찍어준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비록 내 곁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행복했으니까요. 그걸로 됐습니다. 이제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을 품고 살았던 이 사랑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보여준 사진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연이의 웨딩 사진, 임신했을 때 행복한 표정, 딸을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병상에서도 웃으려 애쓰던 마지막 모습. 모든 순간 정연이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웃으려 했습니다. 그게 정연이었습니다.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했던 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녀를 사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진관에 출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만수 사진관. 51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간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사진관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카메라들이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필름 현상기도 암실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유물들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디지털이 필름을 대신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카메라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진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아야 할 때였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달 말로 사진관을 폐업하기로요. 51년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정연이를 만났으니까요.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을 찍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지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씨, 저 만수예요. 아, 할아버지.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저번에 연락처 남기셨잖아요. 아, 맞다.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시간 되면 사진관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언제요? 내일 오후 어때요? 좋아요. 그때 뵐게요. 다음 날 오후 지연 씨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앉으세요. 지연 씨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사진관을 이달 말로 닫으려고 합니다. 네. 왜요? 이제 더 이상 손님이 오지 않아요. 필름 사진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요. 하지만 할아버지, 괜찮아요. 충분히 오래 했어요. 51년이면 충분하죠. 지연 씨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찾으라고 하셨던 곳인데. 그래서 당신에게 드릴 게 있어요. 뭐요? 상자를 꺼냈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뒀던 그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의 사진들이에요. 제가 40년 동안 간직했던 사진들이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정연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아요? 네. 어머니를 찍을 때마다 한 장씩 몰래 간직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당신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딸이니까요. 지연 씨가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예뻤구나. 처음 보는 표정들이 많아요. 아마 할아버지 앞에서만 지었던 표정일 거예요. 그런가요? 네. 어머니는 저한테만큼은 솔직했으니까요. 자신의 약한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연 씨가 한참 사진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왜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충분하니까요. 어머니 때문이시군요. 네.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후회 안 하세요? 가끔은 후회해요. 용기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했다는 걸 아니까 괜찮아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아니까요. 지연 씨가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저 비겁했던 거죠.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었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날 지연 씨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정연이에 대한 이야기를요. 내가 기억하는 정연이의 모습을요. 지연 씨는 어머니에 대해 새로운 걸 알게 돼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사랑받았고 아름다웠다는 걸 알게 돼서요. 해가 지고 지연 씨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할아버지, 근데요. 네. 사진관 정말 닫으시는 거예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그럼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네. 이 사진관을 제가 이어받으면 안 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고 싶은데요? 어머니의 시작이 여기였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인생도 여기 있었고요. 이런 의미 있는 곳을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요즘 누가 필름 사진을 찍나요? 그럼 제가 찍게 만들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름의 가치를 알려줄 거예요. 디지털로는 담을 수 없는 진심이 있다는 걸요. 순간을 찍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찍는 거라는 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정연이가 했을 법한 말이었으니까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네, 꼭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저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사진 한 장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럼 가르쳐 드리죠. 정말요? 네. 필름 사진 찍는 법부터 현상하는 법까지 모두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지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정연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지연 씨에게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카메라 사용법부터 시작했습니다. 필름 넣는 법, 조리개 조절하는 법, 셔터 속도 맞추는 법. 지연 씨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매일 사진관에 와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현상법도 가르쳤습니다. 암실에서 필름을 꺼내는 법, 현상액 농도 맞추는 법, 인화하는 법.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알려줬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노하우를 모두 전수했습니다. 지연 씨는 금방 익혔습니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정연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사진관 폐업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폐업이 아니라 재개업이었습니다. 새로운 주인과 함께요. 간판을 바꿨습니다. 만수 사진관이라는 낡은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 간판을 걸었습니다. 기억 사진관. 지연 씨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왜 기억 사진관이에요? 사진은 순간이 아니라 기억을 찍는 거니까요. 할아버지께서 어머니의 기억을 찍었듯이요. 저도 사람들의 소중한 기억을 찍고 싶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부제도 있어요. 뭐죠? 바이 JI와 EUN 언드 MANSU. 할아버지 이름도 넣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이름만으로 충분해요. 안 돼요. 할아버지 없이는 이 사진관도 없었을 거예요. 꼭 넣어야 해요. 결국 지연 씨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기억사진관 바이 JI와 EUN 언드 MANSU.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51년 된 사진관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요. 우리? 네.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요. 알겠어요.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카메라였습니다. 하지만 손에 익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여기 서세요. 지연 씨를 카메라 앞에 세웠습니다. 저도 옆에 섰습니다.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10초 후 셔터가 눌릴 겁니다. 준비하세요. 지연 씨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웃으세요. 웃을까요? 당연하죠. 행복한 날인데요. 그렇죠. 행복한 날이네요. 40년 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타이머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찰칵. 셔터가 눌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과 28배 젊은 여자. 세대를 넘어선 연결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지연 씨가 직접 현상하고 인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나왔어요. 어디 봅시다.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잘 나왔네요. 네. 이 사진 사진관에 걸어두고 싶어요. 왜요?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지연 씨가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그 옆에는 다른 사진도 걸었습니다. 젊은 정연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찍어준 그 사진이었죠. 이 사진도 걸어야죠.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요. 그렇죠. 모든 것의 시작이네요. 그날 이후 기억사진관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는 SNS에 사진관을 알렸습니다. 필름 사진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디지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온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가르쳤던 것처럼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찍었습니다. 마치 내가 정연이를 찍었던 것처럼요. 나는 가끔 사진관에 들렀습니다. 지연 씨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냥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사진관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모습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 씨가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요. 어느 날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손님이 그러시는데요. 뭐라고요? 여기서 찍은 사진을 보고 자신감이 생겼대요. 자신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정연이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잘했네요. 네.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니 뿌듯해요. 당신은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런가요? 네.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편지를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서랍 속에 있던 편지였습니다. 정연이에게 쓰고 보내지 못한 편지였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였습니다. 글씨도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정연 씨.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연이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행복합니다. 편지를 라이터로 태웠습니다. 천천히 타올랐습니다. 40년의 미련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인화될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40년이 걸렸지만 우리의 기억은 결국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그 기억을 이어갑니다. 필름이 끊어지지 않는 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셔터를 누르는 한 사랑은 남습니다. 기억을 찍는 남자의 마지막 필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